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지난주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3년 만에 분기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미국장이 상승장에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좀 급격히 오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차별화 양상을 보이면서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그 의견 유지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굉장히 상승폭이 높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아마도 좀 그 상승폭은 더디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상고하고 또는 상고하중 이런 시나리오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SVB 사태가 좀 일단락되면서 인플레이션 숫자도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수가 상승을 하는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지수가 3% 이상, 3% 중반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최근에 이 자금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여전히 자금이 MMF라든지 이 안전자산인 국채 이쪽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 채권이라든지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고요. 주식 쪽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급격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보합 수준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으로 보면은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막 흘러 들어간다면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상승을 하겠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떤 안정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선진국들의 개별적인 어떤 상승 여력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선진국은 연말까지 어떤 상승 여력으로 판단하자면 한 7% 정도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내년까지 넘어가면은 추가적으로 또 20%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만 어쨌든 연말까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선진국 중에서 어디에 매력도가 지금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전히 나스닥 100, 우리가 요즘에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나스닥 대형 기업들의 상승률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러셀 2000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안 좋았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그런데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매력도는 남아 있다라고 나오고요. 또 일본이 살짝 올라오고요. 대부분이 보시면은 선진국 중에서 유럽 쪽에 상승 여력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숫자가 한 7% 정도 상승 여력이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종목 선별이 중요하고 국가 선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나스닥 100, 또 러셀 2000의 상승 여력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현재 국가별 매력도를 보면 또 지난주에도 신흥국 투자 매력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신흥국 매력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자, 우리가 올해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한국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기본적으로 달러의 약세 추세가 일어나는 구간, 여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구간일 때는 보통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달러 약세 추세의 차트를 한번 올려드리겠는데요. 이 차트는 뭐냐면은 지금 옅은 그 녹색 이 숫자가 이 달러 인덱스를 갖다 지배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무슨 숫자들이냐면은 제조 PMI의 미국 숫자와 다른 국가들의 숫자를 뺀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또한 지금 보시면은 이제 2년 국채 금리의 어떤 차이점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 국채의 어떤 비중을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이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축 통화의 어떤 위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짜자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특히 제조 강대국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한번 올려드리면은 지금 선진국
선진국을 65% 투자를 하고요. 신흥국을 35% 투자를 하는 거니까 신흥국의 시가총액이 20%밖에 되지 않으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이 정도로 신흥국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근데 선진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나스닥에 초점을 집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국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 베트남 등의 이 제조 강대국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조 강대국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렇게 신흥국 투자가 중요하지만 미국 투자에 있어서는 최근 지속적인 긴축을 좀 야기시켰던 PC 인플레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미국 투자는 선별적인 종목별 전략을 좀 잘 준비해서 향후 1년간은 좀 상승장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자, 지금 만약에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난다. 이번 SVB 사태 때문에 금리를 추가로 올린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좋게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판단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환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예금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대율이 지금 저렇게 낮았던 숫자가 7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런 수준의 상승을 한다면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계속 상승을 할 거고요. 이런 환경에서는 아마도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결국 지금 정부에 대한 채권에 있어서 좀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채를 사지 않는다면 그 자산을 대출로 돌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미국의 기업 대출 추이를 보시면은 연간 거의 뭐 11%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가계대출 쪽도 마찬가지로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용카드, 특히 소비와 연결된 쪽이죠. 이 부분도 15%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증시가 계속 올라가려면 금리의 상승,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다행스러운 것은 PC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폭으로 계산을 하자면 이제는 지금 연방기금에 관련된 이 금리, 미 연준의 기준 금리가 지금 4.75에서 5.0이잖아요. 지금 4.83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근원 PC 인플레이션 4.6%니까 더 낮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마도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5월 3일 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올리더라도 이제는 마지막 한 번이다.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물론 대출 증가율이 급속하게 줄어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이 마니 벌러시티라고 해서요. 지금 자금의 흐름의 속도가 M2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은 빠지더라도 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45까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위기가 터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다. 이런 얘기 합니다. 물론 그 상업용 부동산이 제법 큰 규모이기는 하지만 저희의 판단에서는 거기에서 만약 손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국 GDP의 0.4%? 0.5%도 안 되는 숫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은행권의 이 티어 1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을 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의 13.4%이기 때문에 숫자로 계산하자면 상용 부동산은 이 티어 1 캐피탈의 약 20분의 1, 약 5% 정도만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의 밸류에이션도 이제는 좀 매력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계속 대출을 해주는 환경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연내가 아니라 올 상반기에 좀 금리 인상 기조는 멈출 것이고 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좀 가져가 봐도 될까요? 연내?
뭐 이거는 예정된 질문이 아니었지만. 네, 그거는 아마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쯤 돼야지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은 또 다시 폭락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다 예대율도 좀 급증하는 걸 보니까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시장은 상방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투자 종목별 선별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같거든요. 네.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7%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17% 상승을 했으니까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실질적으로 보시면 S&P 500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대형 15개만 1.8조 달러가 늘었지 시가총액이. 나머지 485개는 마이너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전형적으로 대형주를 들고 있으시지 않으셨으면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형 기술주들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들여다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AMD, 테슬라, 퀄컴, 인텔 대부분의 지금 반도체 쪽과 전기차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AI 관련 쪽, 뭐 알파벳, 애플이 나오고 세일즈포스, 엔비디아,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수준으로 나옵니다. 평균값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50% 가까이 상승 여력이다라는 것은 아까 나스닥을 보시면 한 자릿수였잖아요. 나스닥 100이 한 15%대니까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매력도가 여전히 대형 기술주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업종으로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투자를 한다. 근데 그 성장주가 어디에 투자하냐?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들이나 대형 성장주들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지금이 1995년에서 2000년의 이 재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도체 업종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들, 현금 흐름이 좋은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지는 않고요. 가치주 중에서는 성장주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소비가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 뭐 반도체, 그러니까 고로 종목으로 따지자면 AMD나 테슬라 같은 종목의 상승 여력이 아주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은 ETF 매력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성장주,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와 바이오 업종 안에서 지금 글로벌 매력도가 높은 ETF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자, 오늘은 ETF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지켜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나스닥 관련돼서 지금 매력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대표적인 ETF가 있고요. 여기에 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시는 것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어쨌든 잘 들여다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은 아까 업종별로 말씀을 드렸죠. 대형 기술주들. 여기에 또 레버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것은 대표적인 성장주 ETF들입니다. 또한 반도체 ETF를 보시면은 뭐 속스, SMH, XSD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가 SOXL입니다. 속셀이 있고요. 또 보시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서 최근에 좀 상승률이 더디지만 앞으로 2, 4분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TAN, 레이즈, QCLN 이런 ETF를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좋지만 여전히 앞으로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DRIB라든지 ARKQ LIT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관련해서는 FBT라든지 IBB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태까지 지켜본 것은 이 성장주들이고요. 그 이외에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만한 것들은 여행 관련된 ETF, 또한 은행주 중에서 아무래도 대형 은행들, 10개 은행에 투자를 하는 그런 ETF를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최근 뭐 상승률은 좀 더뎠지만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된다라는 말이 딱 꽂혔네요. 신재생 에너지 ETF, 뭐 전기차, 반도체 ETF 쫙 한번 살펴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 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